안녕하세요. 레드인블루입니다. 2023년 7월 1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60봉 프로필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는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큰 장대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4일 동안 이렇게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뭐 국내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또 항생이 또 한없이 빠져버리니까 미국 장은 좀 견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는데 거의 상상에 대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어느까지 갈 거냐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이쪽 335와 337.50 요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25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지 예상이기 때문에 가격은 뭐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튕겨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그래프인데 일본 또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날 장대 양봉 이후에는 4일 동안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묶음 상당히 큰 음봉이죠. 외국인이 계속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쪽 상단 라인의 지지를 한번 확인했는데 다시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325까지는 또 물 흘러가듯이 내려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고 또 더 간다고 하면 이쪽 라인까지 310 라인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이 보시면 상당히 긴 음봉이죠. 길게 밀렸습니다. 많이 이제 하락폭이 컸다는 거 되겠죠. 43까지 올렸다가 다시 밀어버렸으니까 자, 월봉도 현재 7월 달이 이제 한 주 정도 흘렀는데 이 정도 큰 음봉이 만들어 버렸어요. 시가는 341.65입니다. 7월 월봉의 시가는 341.65. 그럼 이 봉이 빨간 봉이 되기 위해서는 341.65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이제 아래에 있죠. 332.85니까 상당히 아래에 지금 위치해 있다. 현재로서는 이쪽 하단 라인을 확인하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내려갈 건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7월물인데요. 옵션 7월물은 이제 미니 7월물과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선물 9월물이 이제 3개월 동안 만기가 아직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 옵션의 이 행사 가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 선물과 같이 보면 되고요. 7월물이 옵션과 같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최종 거래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일단 345에서 콜은 죽었다. 풋은 13.80까지 갔죠. 5.20에서 시작해서 3.80이니까 거의 100% 이상 상승한 게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잡는 거는 힘들죠. 여기 한번 기회를 줬는데 요 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승부는 끝났다. 이제 종가가 어디가 될 거냐? 330 지금 331.20이니까 현재 위치는 여기죠. 300, 요 밑에입니다. 331.20. 자, 또 이제 양옵션에 바라보는 가격이 331.25 중간마디 좀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가격은 비슷한 값 위치에 있죠. 자, 결국은 뭐 이쪽에 보더라도 61선 붕괴하고 밴드 중심 붕괴하고 이제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 옵션 관점에서는 4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325로 바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목표가는 정해둘 수 있겠고, 일단 4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그러니까 옵션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정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선물의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제 외인을 뺀 금융투자나 투신의 포지션을 보면 어느 정도 옵션 7월물의 종가는 대략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5월 10일부터 보시면은, 그래도 5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외국인이 현물, 주식은 매수 주체고 금융투자도 매수 주체입니다. 그런데 선물 관점에서는 해지를 많이 했죠. 외국인이 판다는 것은, 이 현물에 대한 해지를 하겠다는 것은 지수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배팅을 이제 생각하고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기간은 전체적으로 금융투자를 빼고는 이제 주식은 사모펀드도 팔았고 연기금도 많이 팔았네요. 나머지는 크게 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거꾸로 이제 선물로 또 이렇게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조금 같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한데, 아무튼 현재 외인이 가장 중요한 주체죠. 10일 견점에서는 일단은 외인이 아직까지 현물은 매수의 주체다. 그리고 선물은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최근 6월 9일부터 보면 확인하죠. 외국인이 주식도 팔고, 자, 선물도 팔고, 포지션을 한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하지만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기관에서도 선물은 또 금융투자가 또 받아주고 있어요. 또 매수하고 있고, 투신도 약간은 이제 위로 좀 받아주고 있긴 한데, 받아주는 이유는 지금 투신의 포지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권이었는데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도 조금 선물을 들어 올려서 종가를 좀 손실을 최소화하든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외국인이 단기간 6월 9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팔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옵션 7월물. 옵션을 봤을 때 외국인은 전 포지션에 있어 양입니다. 플러스 영역에 있고, 외국인이 파생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따라가는데 상당히 취약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액을 많이 안 태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 개인이니까 어떻게 판단해 그렇습니다만, 이제 금융 쓰다 보면은 옵션 관점에서는 괜찮죠. 근데 이제 투시는 지금 이제 하단 라인이 걸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 손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옵션만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선물 합성을 하면 확연하게 수익 곡선이 나오죠. 외국인은 337.50 밑으로 가면 이제 완전한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31.20이 종가니까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는 337.50 밑으로 가면 손실인데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투신도 337.50 아래로 가면 또 손실 구간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금융투자와 투신을 보면은 기관의 대표적인 기관을 봤을 때는 현재 337.50이 현재로서는 의미 있는 가격이다. 근데 둘 다 손실 구간이 있고 외국인만 수익이다. 자, 그럼 주식까지 합하면 어떻게 되냐? 외국인은 여전히 337.50, 금융투자 337.50, 투신은 340까지 올라가네요. 결과적으로 현재 손실은 투신이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 금융투자, 외국인은 수익 보고 있는데, 원래 투신이 포지션이 상당히 좀 깔끔했는데, 여전히 생각하지만 투신이 이쪽은 파생 쪽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잘 가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좀 매매가 좀 저는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패드는 이제 7월 26일 93%, 이제 80%에서 93% 왔으니까 거의 금리 인상은 확정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금리가 이제 9월 20일 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결 또는 인상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 보시면은 11월 1일, 그 다음에 12월 13일,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는데 미국에 9월 20일은 동결 또는 인상. 근데 이거 다 패드 확인하면은 동결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올해 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금융 비용을 가장 높은 금리로 기업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 자산의 주체인 기초 자산인 주식을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지금 투자하는 손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채권으로 돈이 가지 않고 주식시장에 아직 머물러 있거나 다른 이제 분야 쪽으로 돈이 흘러가 있을 텐데 부동산도 안 좋고 채권이 안 좋으면 일정 부분 금액은 주식에 묻어 있을 수가 있다. 약간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지수의 하락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미국 관점에서 바로 나오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내릴 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부터 지수는 따라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빠르게 모든 큰 돈들이 채권으로 가겠죠. 채권이 가장 안전한 투자 주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돈이 이제 한쪽으로 싹 쏠리면 주식에서 이제 돈이 이제 수익 난 걸 청산하면서 빠르게 채권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상당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금리는 계속 상단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선물 9월물. 9월물은 이제 1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9월 둘째 주, 8월 둘째 주, 9월 둘째 이제 2개월 정도 아직 더 남았어요. 최종 거래일까지. 그러니까 345에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했으니까 뭐 여기 시작했으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마이너스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죠. 345에서 331, 332까지 빠졌으니까 막이다. 그러면 현재 상승이라 볼 수 없죠. 이게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확연하게 이게 깨버렸잖아요. 무너졌으니까 상승을 뭐 바라볼 필요 없고 상승이 되려면 무조건 이제는 345까지 안 오면은 이거는 상승을 말할 수 없다. 그럼 이제 하락의 경우는 뭐 상승 지지라인 다 붕괴했고 337.50, 350 붕괴했으니까 지금 추세는 하락이다. 근데 하락인데 어디서 멈출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단기 목표가는 이쪽 하단 라인이죠. 325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를 위한 어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참고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월요일날 큰 장대 양봉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추세로 더 가면 좋은데 결국은 여기 345에서 다시 붕괴해가지고 크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상승이 아니라 지금 하락인 겁니다. 하락이면 하락에 대응하는 게 맞죠. 이걸 억지로 이게 저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325에서 자 반등을 줄 거라고 매수의 관점에서는 진입하는 게 맞다. 현재는 하락의 관점.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 꼭대기에서 매도 치는 걸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세 방향으로 항상 포지션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결국은 쉽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고집으로 반대로 하면은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저는 그렇게 예전에 투자했었고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추세는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 선물 7월물, 옵션 7월물 함께 움직이는 4개를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에 의해 가지고 이 옵션의 투자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상승은 뭐 끝났고 이제 하락 경우에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죠. 하단 라인이 325인데 이걸 단기간에 그러면 장대 연봉을 쭉쭉 뽑으면은 325, 4일 거래일 동안 가야 되는데 그 투자자들 주체를 보면 337.50
현재 한국의 메인 투자 주체들의 포지션의 손익분기점이 337.50. 그럼 지금 331.20 정도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약간 들어 올려서 끝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337.50에 간치 않더라도 335나 332.50 최대한 이 하락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그게 맞게 이제 또 다음 옵션하고 이제 대응해서 해지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는데 일단 목표가는 325 그리고 예상은 이제 그 앞에서 다뤘던 옵션 그리고 옵션과 선물 합성 그리고 옵션 선물 주식 합성에 했을 때 그 라인이 337이었는데 물론 지금 장이 좋아가지고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금요일날 미국장이 이제 올랐다가 다시 마지막에 쭉 밀렸고 하지만 한국 그 지수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보다는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강했어요. 나스닥이 빠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해가지고 뭐 1.9포인트 정도 위에서 마감했는 걸로 봤는데 아무튼 그거는 현재 기간 외국인은 뭐 빠지면 빠질수록 수익이니까 기관이나 이제 한국 투자의 주체들은 좀 더 받쳐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332.50나 335 잘 되면 337.50으로 가면 가장 이상적인 건데 4거래일 동안 뭐 포지션을 더 정리해가지고 충분히 수익 곡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종가를 예상하는 겁니다. 자, 미니 선물을 봤을 때도 345를 갔으면은 양옵션 교체해가지고 콜로 가는 건데 여기서 못 잡았죠. 343.75까지 1.25 남은 이걸 이제 가지 못하고 다시 돌려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한번 시작한 추세는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옵션은 매도한 세력도 있지만은 또 크게 먹는 거는 옵션 매수로서 먹는 거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수익을 한정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지만 매수는 수익을 계속 이제 맥스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봤을 때 옵션의 세력들은 이제 매도 하락에 대한 포지션 이제 선물 매수의 수익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더 계속 늘리려고 할 텐데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주체가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신이나 금융투자가 물량을 받아주고 금요일처럼 외국인이 선물의 입장에서는 팔고 있었지만 개인 나머지 기관 쭈루룩 연기금 포함해가 다 매수를 했어요. 선물을 그만큼 하락에 대한 힘을 좀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다음 주 4거래일 남았을 때는 큰 변동폭을 더 하락을 주기보다는 하락을 파동을 수습하면서 어떤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는데 그건 현재의 관점이고 또 다음 주에 가격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전블랙입니다. 성투자하시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상승은 멈췄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은 되도록 지금 관점에서는 하락의 관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면 그 위에서 이제 마디에서 매도를 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전블랙였습니다. 감사합니다.